공식적으로 챗GPT가 오픈 AI사죠. 이번 1분기에 우리 GPT 제작자 수익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수익을 나눠주냐? GPT와 상호작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많이 사용하는 사람한테 돈 나눠주겠다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1월 15일 월요일 오후 9시 제96회 힐링 토크쇼 호몬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GPT 스토어로 돈을 벌어보자. 돈을 한번 벌어보자고요. 2024년에는.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과연 GPT 스토어로 돈을 벌릴까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게 제가 오늘 블로그에 글을 써놓고 아직 작성해놓고 올리진 않았는데, 요거 제 블로그에도 올라갈 겁니다. 제가 아까도 미리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이야기 드렸지만은 2024년에 새롭게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어요. 호몽 이용호 시니어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좀 쉽게 인공지능을 이야기해드리고 싶고 시니어들을 상대로 이야기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좀 안내해 드릴게요. 거기 와서 보면은 인공지능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쉽게 풀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몽님, 세라리님, 대만엘리스님 아주 일찌감치 들어오셨고요. 티에라님, 가메오님, 코마스님, 호호님, 몽글리님, 정영두찌님, 호비종님, 예쁜체리님, 오선지님 이렇게 13분, 저까지 해서 1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는 이 화면이 GPT 스토어 화면입니다. 이 밑으로 쭉 이렇게 잘려져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GPT 스토어에서 보면은 메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뭐 지금 안타깝게 금방 루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유료한 사람들만 볼 수 있다는데 그냥 뭐 볼 수 없다면 제 오늘 미덕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자고요. 탑픽이 아니고 탑픽스라고 하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모아놓은 게 지금 이게 바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리 그림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라이팅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프로듀싱 이게 이제 생산성에 관련된 프로덕티비티 해가지고 생산성 관련되는 거 뭔가 일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따로 이렇게 모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 조사 분석하는 거. 리서치 앤 어널리시스 하는 조사 분석.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 파트를 또 하나 나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엔터테인먼트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좀 다른 모드로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프로그래밍, 에듀케이션, 교육 분야가 하나 나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그래서 탑픽스 말고도 하나, 둘, 셋, 넷, 총 그래서 8개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음 화면 보시면 알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 위에까지 챗GPT 트렌딩, 바이 챗GPT 이거는 챗GPT 자기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이 다음 화면부터는 또 달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한 15만 개 정도가 이렇게 밑에 더보기로 해가지고 보면은 더보기로 하면은 15만 개 정도가 열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달리 그림 그리는 것에서는 지금 대표적인 게 그냥 이거는 챗GPT에서 선정해가 1위, 2위, 3위 올렸는데 이미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아마 1위로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유료로 가입되면 여기 한 번씩 눌러봐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뭔가를 그냥 일반 달리에서 그림 그리는 거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거를 한번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고 나도 만약에 이런 그림을 그린다 이러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번에 보면 벌써 로고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로고 GPT 4번에도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보고 만든 건 아닌데 저는 일찌감치 로고를 하나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이 달리로서 해가지고 로고를 그리는 게 벌써 2위, 4위에 오를 정도로 사람들 관심사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과연
어느 정도 랭킹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어떻게 차별화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까 적었던 것은 제 부캐로 하나 올려드릴까? 렛츠 메이크 여기다 적는 게 낫겠구나. 문캐에다가 렛츠 메이크 로고 요렇게 검색을 하면은 GPT 스토어에서 제가 만든 거는 로고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게 왜냐면은 중복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뭐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GPT 스토어에서는 가능하면은 챗 GPT란 말이라든지 GPT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들 공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딱 디폴트로 들어가면은 각 카테고리별로 6개씩 이렇게 보여진다. 달리도 6개. 그 다음에 라이팅 이쪽도 6개씩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에 이렇게 해가 6개가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에 라이팅 분야에서 1위에서 6위까지만 들어도 그냥 생각만 해도 대박 날 것 같아요.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래,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관련되는 것들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열됐는데, 저도 이 부분들을 한두 개씩은 해봤는데 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단순히 쉽게 만드는 것들은 아니에요. 1, 2는. 그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또 쉬운 것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이쪽도 특히 내가 프로그램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프로그램 챗GPT라든지 바드라든지 코파일럿에서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올해 한 해 여러분들 노력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챗GPT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뭐 그림 그리는 것은 코파일럿에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이렇게 글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글로바 X, Q, 리튼, 바드 이런 것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하나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해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항상 답을 해드릴 수 있는 어떤 멘토가 되어드릴 테니까, 제 미덥 시간에 이야기를 다 못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알지는 않을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은 진짜 고수들 많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가까이에도 이렇게 챗GPT를 포함해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1년 이상 공부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는 사이에 멜리사님, 다솜님, 이유님, 응수진님 이렇게 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저 포함해서 7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GPT 스토어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보려고 미드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토픽스 빼놓고 7개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지금 리서치 앤 어널리시스 프로그래밍, 마지막에 또 에듀케이션,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라이프 스타일은 지금 8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6개든 8개든 내 모니터에 이렇게 뿌려질 때 하나하나 눌러보고 위로 쭉 올리면은,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리면은 요 지금 차례대로 이렇게 보여드린, 앞에서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게 제일 먼저 보이고, 밑으로 이 카테고리가 옆에 쭉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칸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트렌드 내에서 라이프 스타일까지 이렇게 맞추면 트렌드 내에서 요 부분을 더보기로 하면은 그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것마다 쫙 더 뜨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1위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라이프 스타일 쪽에서 몇 번 더 더보기를 해가지고 안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뭐 100위 안에 들면은 그래도 수익성이 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지 않을까, 초창기 때. 자, 그러면은 나중에 수익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호몽이 만든 GPT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 GPT스 안에 보면 마이 GPT스라는 메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제일 위에 크리에이트 GPT라고 해가지고 GPT를 만드는 그 메뉴가 제일 먼저 뜨고 그 밑에 이미 제가 만들었던 자기 계정 안에서 자기가 만들었던 게 뜨는데 오늘 또 하나 만든 게 페이턴트 패스파인더라고 해가지고 특허 검색하는 것을 한번 테스트 삼아 만들어 봤습니다. 왜 이것을 만들었냐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난 10일 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11일 날부터 GPT 스토어가 열렸었는데 사실은 11일 날 열리고 나서 그날 서버가 막 막히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대 우리나라 사람이 관심도 많았거니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리다 보니까 GPT 스토어가 열렸다. 아, 이게 뭔지 한번 보고 싶다. 왜냐면은 그게 11월 초부터 열려가지고 11월 말에 이 스토어가 열린다고 예고를 했다가 중간에 그 샘 알트만 그 오픈 AI사의 CEO인 샘 알트만이 한번 축출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고 며칠 만에 돌아왔죠. 사실은 돌아오고 나서 이게 예상외로 11월 말에 했던 것이 안 열렸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 저는 매일매일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유료 가입도 안 되는 시기가 한참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가입을 하려고 해도 가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신공원님도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은 GPT 스토어예요. 그러다가 무려 11월 말에 하려다가 12월 보냈죠. 1월 지금 10일 날 했으니까 40일이 지연돼 가지고 GPT 스토어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밑에 있는 영화, 드라마, 뭐 덕후, 안드로이드 앱순 이거는 11월 초에 시작하자마자 테스트 삼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 보면은 제가 좀 목이 자꾸 건조해지는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글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드라마, 덕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에브리원이라고 됐어요. 요 상태가 돼야지 일반들한테 공개가 되거든요. 그것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에브리원으로 안 됐어요. 그래서 보관이 되다가 이것도 뒤에 차라리 이야기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까지 만드는데 여기에 렛츠 메이커 로고도 나오고 유튜브 테크 트렌드 이렇게 하는 요것도 하나 또 나오죠. 제가 사실은 글자가 워낙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이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이 GPT 스토어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화면이 지금 보이는 화면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거 아까 플러스 요 앞에서 마이GPT에서 앞으로 넘어가라. 여기에서 제일 위에 있는 이 플러스 크리에이트 GPT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걸 누르면은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화면하고 또 한 가지 화면이 있어요. 지금 제가 입력을 해가지고 아까 그 특허 검색하는 것을 만들 때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 캡처를 하나 일부러 오늘 미드업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대화형이다. 네가 제목을 뭘 지을래? 그 다음에 로고도 자동적으로 달리로 그려주거든요. 예. 그래서 채팅식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간단한 GPT 만드는 게 하나가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위에 제목부터 안에 인스트럭션 이렇게 내용들까지 자기가 스스로 입력을 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편한 대로 두 개 방식을 쓰는데 앞에 이 방식을 쓰면은 저장이 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여기에 제목부터 해가지고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왜 검색을 표현할 것인가, 달리를 쓸 것인가 이런 체크하는 난이 있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 드렸지만 이 나중에 보면은 액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만드는 GPT 스토어는 돈을 벌기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예쁜 체리님 로고 선물해 달라고요? 예, 제가 메모해 놨다가 체리님 로고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이제 뭡니까? 인스타도 있지만 제 인스타 DM으로 신청을 해주면 제가 안 까먹고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체리님도 인스타에 제 DM에다가 호몽리라는 그 인스타 DM에다가 한번 남겨주세요. 예. 일단 기억은 해놓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GPT를 만들면은 요게 앞에서 채팅 형태로 하더라도 자동으로 하는데 이 지금 마지막 특히 제일 마지막에 요게 액션 프로그램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하는 게 조금 경쟁력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제가 프로그래밍 이야기할 때 프로그램 공부를 좀 하라 했는데 지금 2023년부터 2024년 넘어왔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조금씩 공부 중인데 뭐 C가 됐든 파이썬이 됐든 비주얼 베이직이 됐든 직접 코딩 공부를 이제는 안 해도 되는 세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대? 이게 챗GPT나 구글의 바드나 MS의 코파일럿이 다 해주는 세상이 된 거예요. 오늘 제가 만들어 본 게 HTML로 공학용 계산기까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웹에서 HTML이라는 게 바로 여러분 홈페이지나 웹이지 않습니까? 실행할 수 있는데 공학용 계산기를 그대로 GUI까지 꾸며가지고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게지만은 저는 이런 하나하나를 발전시켜가지고 이제는 뭔가 프로그램을 코딩 안 하고 만드는 것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 물론 파이썬 공부도 좀 했습니다만은 언어를 이해하면 훨씬 쉽겠죠. 그래서 이해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이제는 됐다.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세상이 됐다. 그게 챗GPT고 구글의 바드고 코파일럿이고 뭐 저는 시도는 안 했습니다만은 네이버의 글로벌 X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GPT 만드는 어떤 과정인데 어쨌든 이런 입력을 해보면은 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거 자주 연습해 봐야 됩니다. 자주 연습하면은 점점 쉬워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거 아까 지금 이 채팅창에서 지금 제가 한글로 치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지금부터 한글로 답변해 줘 하면 영어로 안 나옵니다. 저는 그냥 그거 없이 이렇게 치니까 한글 치고 영어 답변 나오고 이랬는데 챗GPT는 처음부터 지금부터는 한글로 답해 줘 하면 한글로 나와요. 번역을 따로 안 돌려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일단 이렇게 인스턴션 들어갈 때는 한글로 안 들어가고 한글로 들어갔다. 한글로 들어가는데 GPT 스토어에서 GPT를 만들면서 일부러 예를 들어 렛츠 메이크 로고란 걸 만들었어요. 그다음 유튜브 그 테크 해가지고 5개씩 가장 핫한 트렌드를 보여주는 걸 제가 만들었어. 근데 굳이 한국 사람만 보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영어로 만들려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번역기, 팝하고든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라도 이렇게 영어로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해요. 전 한글로 만들었다가 저는 일부러 전부 다 영어로 다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연정쌤님, 그 다음에 레드노라님이시죠? 방구남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GPT 스토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링크를 알려드렸는데 아직 유료 회원들 아니면은 이게 안 된다는 말을 저도 좀 들어서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먼저 알아놓는 게 이렇게 새로 스토어가 하나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애플의 앱 스토어라든지 저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앱들 여러분들 만들어가지고 그 수익화 가려고 하는 개인도 있고 업체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GPT 스토어는 그냥 글자 몇 자만 치면 만들어져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돈을 벌어보자고 오늘 미드업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래서 비마님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면은 이게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 하려다가 이제 못한 건데 저장 모드, 저장이란 세이브라는 기능이 오른쪽 위에 이렇게 딱 나오면은요. 거기서 열리는 옵션들입니다. only be, anyone with a link, everyone 이런데 이게 사실은 주말에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everyone이 열렸어요.
지난주까지 이게 안 열렸습니다. anyone with a link까지 열렸었어요. 말은 알겠죠. 내만 보겠다. 아까 제가 날려드린 것처럼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를 공개하겠다. 에브리원이 돼야지 나중에 이제 수익화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도 버그가 있는지 제가 그 유튜브 테크 하는 것에 프로그램 붙이는 API 프로그램 붙이는 게 있는데 그것은 에브리원으로 지금 안 넘어가고 있어요. 안 넘어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부 다 에브리원으로 대부분은 다 넘어갔는데 처음에는 전부 다 여기까지만 해놨거든요.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anyone with a link까지 해놨는데 그래서 요것도 안 넘어가는 것들도 오늘 안 된다고 섭섭해할 필요 없이 매일매일. 그 다음에 여기 리서치 앤 어널리시스 이렇게 제가 카테고리를 정해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해가지고 컨펌 때리면은 비로소 저장돼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노출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Let's Make 로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위에 있는 이 그림도 달리해서 자동으로 그림 주는데 그려주고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그려줘 이러면 다시 그려줘요. 그래서 몇 차례 하다가 마음에 들어 다시 그려줘. 나중에 내가 그린 것들을 갖다 넣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자동 모드입니다. 이게 이 Let's Make 로고는 저는 사실은 제가 만드는 건데 이것조차도 처음에는 자동으로 추천을 해줘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인스트럭션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그렇게 쉽게 GPT 스토어를 만들 수 있지만은 GPT 스토어를 이것을 줄여가지고 GPTs라 그래요. S자 한 장 붙여가지고 이게 모여있는 것이 GPT 스토어가 되겠죠. 그래서 GPTs를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은 쉽게 만들어지지만은 이 밑에 질문 같은 것들도 자동으로 거의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처음에는 이 자동으로 많은 것을 많이 의존하다가 뭘 바꾸면은 어떻게 하는지. 근데 내 것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 것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추해가지고 이런 질문들이 여기까지는 공개되는 거니까 나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사한 것을 가지고 뭐 그림 그리는 저처럼 Let's Make 로고 하듯이 그냥 다른 이름으로 로고 만드는 것을 얼마든지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자꾸 그렇게 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림 그리자 하면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저도 Let's Make 로고란 것을 만들었지만요. 여기서는 심플하게 이렇게 프롬프팅만 해도 로고를 만들어줍니다. 위에도 지금 제가 첨부된 로고를 참조해서 기존에 이 로고를 참조해가지고 하나 더 그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로고를 다시 그려줘. 그냥 다시 그려줘만 하면 안 그려줍니다. 거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말이라도 다시 해가지고 왜 그래? 마음에 안 들어. 틀렸어. 뭐 이렇게 먼저 달아주고 나서 다시 그려줘 했을 때 얘가 반응을 해요. 그냥 다시 그려줘 이러면은 지도 귀찮은지 이제는 거부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 이제 합창단의 지휘자를 위해서 그린 어떤 로고였는데 뭐 나중에 위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지휘봉이 없다고 해서 지휘봉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주니까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고를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요새는 이렇게 선물 이벤트를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 일주일 정도 연장해가지고 계속 이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호텔 주방장님도 어서 오십시오. 주방장님? 호텔 주방장님은 제가 아시는 분인가? 네. 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바로 유튜브, 테크 트렌드 서처라는 건데, 요것을 왜 했느냐는 부분을 이야기 드릴게요. 요것은 간단하게 그냥 글자 입력만 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콤피규어라고. 브루스님 지금 축구하고 있었죠.
그래도 축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딸도 8시 반부터 축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유튜브 테크 트렌드는 브릭스님 마침 왔으니까 브릭스님 API 이거 붙여 보셨어요? 저 하나 왔어요. 붙여 보셨다고 하셨나요? 네, 저 이거 제가 얻는 것도 하나 있어요. 신고모님께도 이거 드렸는데. 예, 맞다. 그때 API 시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브릭스님 안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나만의 자료를 미리 첨부 파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첨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내만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또 아니면은 어디서든지 API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올리는 게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에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 유튜브 테크 트렌드 서치에서 검색을 하면은 예를 들어 CS 2024 이렇게 그 글자 단어만 딱 쳐도 최근에 유튜브에서 CS 2004 미국 포함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5개를 지가 추천해 주게 돼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플한 프롬프팅만 해도 그렇게 최고의 유튜브들을 추천해 주는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돼야지 이제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다음 화면이 아마 이렇게 제가 그냥 캡처한다고 일부러 한글 안 했는데 여기서도 그냥 한글로 알려줘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한글로 알려줍니다. 근데 100% 한 번 한글로 알려준다고 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한글로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한 번은 또 영어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게 일종의 그냥 챗GPT가 현재 가지고 있는 버전의 한계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좀 번거롭더라도 다시 지금부터 한글로 해줘 이러면 계속 한글로 알려주니까. 근데 이런 링크를 볼 때는 어떨 때는 영어로 이렇게 보는 게 좀 편할 때가 많으니까 저 경우에는 그냥 봅니다. 근데 제가 요새 챗GPT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고 예전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진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저같이 이제 저물어 가는 세대 말고요. 정말 영어 하나는 그냥 가독성이 높게 똑불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이렇게 도메스틱 마켓에만 여러분들이 노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인을 상대로 노는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챗GPT 안에서도 문서를 가지고 올 때 기본이 영어 문서잖아요. 영어로 된 문서잖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훨씬 있으니까 영어 공부를 좀 하고 말은 두 번째 치더라도 이렇게 문서를 읽을 때 바로 어떻게 보면 직독직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려운 단계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가지고 뭘 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이렇게 조금 자꾸 해버릇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API가 돌아가는 그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코딩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이런 부분을 열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을 내가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그냥 조금만 학습을 하면은 할 수 있어요. API를 어떻게 GPT에 연결을 시키느냐 하는 부분을 유튜브든 구글링이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안내해주는 글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들 때 API도 오픈 API라고 API가 모르시는 분이 또 많겠다. API 여기 다 브리스 같은 분만 있는 게 아니고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인지 모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입니다. 무슨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쉽게 가져와 가지고 이미 코딩이 된 것을 쉽게 연결해 가지고 가져와서 쓸 수 있게 만든 건데 이게 오픈된 게 너무 많아요. 기존의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쓰는 게 이제 GitHub라는 게 있는데 요거 말고도 여러 군데 이렇게 오픈 AI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 공공 데이터, 공공 포털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것들은 무료로 가져와 가지고 쓰는데 API를 쓰려면은 그 소스만큼의 뭔가가 내 홈페이지도 이렇게 유지가 되려면은 어딘가에 FTP 서버라 해가지고 저장이 돼 있다가 그것을 사람들이 들으면은 날려줘야 돼. 그래서 서버비가 들어간다고요. 서버비가. 그래서 근데
그런 것처럼 오픈 API도 개인 회사든지 법인이든지 하는 데서는 서버비를 내야 되는 곳이 많아요. 처음에 무료로 좀 하다가 어느 일정량을 쓰면 서버비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데 그 서버비를 내고도 내가 API를 쓰는 게 훨씬 가치 있다 싶으면은 공개된 API. 왜냐하면 내가 따로 프로그래밍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챗GPT도 지금 제가 쓰는 것은 빌더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을 안 쓰고 일반인들이 쓰는 버전을 쓰는데 이것도 API 단위로 쓰면서 내가 쓰는 토큰량만큼 돈을 가져가는, 아니면 이쪽에 내가 어느 부분까지 쓰겠다 이러면은 그 부분만큼 토큰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의 두 가지 요금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좀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은 챗GPT를 쓰면서도 빌더 버전을 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API를 가져다가 개인 뭐 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 사이트를 만들어서 뭘 한다든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들만큼은 아직은 활용도가 높지 않고 일반인 저는 좀 쉽게 챗GPT를 안내해드리고 인공지능을 안내해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부는 또 한쪽으로서는 그런 쪽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브릭스님이 아까 올려주신 요 부분도 브릭스님 말씀드릴 때 영어, 저는 이게 저번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만은 영어 단어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A 맞추고 나면은 B 단어를 맞추게 하고 하는 이런 건데 이것도 API를 가져와서 브릭스님이 어차피 콩공과니까요. 예. 그렇게 가져와서 만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아 메라케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지난주에 챗GPT가 오픈한 GPT 스토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서 올해 가장 좀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예. 이번에 싹 다 재설계해서요. 예. 제가 요 링크 타고 가가지고 다시 한번 요거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막 PC 녹화도 하고 있게 아직 모르는데 요것을 호몽방에다도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나중에 브리스님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제 개인 카톡이든지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프로그래밍이 꼭 뭐 콩공이라든지 프로그래밍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좀 쉬운 길들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한 번씩은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어느 정도 자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요것을 못하면은 코딩은 못해도 되지만은 그런 걸 활용해 못하면은 조금 경쟁에서 뒤처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GPT 스토어도 열렸는데 이게 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 처음에 사람들이 유튜브 하는 사람 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설마 이런 세상이 올까 했는데 지금은 유튜브 안에서 뭐 우리나라에도 몇 억씩 버는 사람들도 이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GTP 스토어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챗GPT를 통해서 인공지능 생성형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면 이 GPT 스토어만 생기겠습니까? 구글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MS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우후죽순으로 자기의 스토어를 또 열어놓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코드를 하나 가지고 만든다든지 노하우가 있으면은 가서 일단은 처음에는 막 누가 1등 할지 모르니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메이저한테 가서 다 스토어에다 내 GPT를 열어놓는 거예요. 지금 GPT라는 말은 그러니까 GPT의 복수형이 GPT스인데 GPT스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내 개인적으로 할 때는 MyGPT예요 그냥. 그래서 이 MyGPT에다가 여러 가지 써있는 이 노하우를 한번 축적해보자. 이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으면은 하자 말 안 하는데 일단 쉬우니까 그렇게 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넘어가면서 좀 어려운 국면까지도 가보자는 거죠. 자, 이거를 나중에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조금 나중에 열었습니다.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GPT가 챗GPT가 오픈 AI사죠. 사용자 유료 사용자들한테 밝힌 문구입니다. 위에가 영문 문구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그걸 한글로 번역한 게 이번 1분기에 우리 GPT 제작자 수익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게 3, 4분기 안에, 1, 4분기 안에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수익을 나눠주냐? GPT와 상호작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위에 US builder will be paid based on user engagement with their GPTs 이래놨어요. 예. 그래서 GPT들의 얼마나 공헌도에 따라서 하니까, 공헌도가 뭐 있겠습니까? 내가 열어놓는데 사용자가 그만큼 많이 구독을 하고, 뭐 지금은 댓글 창이고 뭐고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은 많이 사용하는 사람한테 돈 나눠주겠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눠줘야 되는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지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가오는 시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래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머지않은 시기 내에 발표를 하겠다 이거죠. 자기들도 이미 이 뭐 테스트로 만들어놨던 뭘 했던 간에 GPTs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파악했을 때 300만 개 됐던데 지금 내가 모르면 몰라도 1000만 개가 훨씬 오히려 억개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처음에 GPT 만들어질 때 구독자 늘어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아마 억개 이상 만들어졌을 거도 있던데, 이거는 지금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오픈 AI사에서 발표하지 않는 한. 근데 지난주에 처음에 이거 스토어를 열면서 자기들이 발표한 게 30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15만 개를 줄여서 300만 개에서 15만 개 줄이면은 0.5%입니까? 아니지. 30만 개. 5%. 그 중에 5%를 아까 보여줬던 그 가들고리 안에 보여준 거예요. 더보기 하면은 15만 개 정도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명히 이게 어떤 수익 구조를 가져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여러분들 챗GPT는 이미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AI 엔지니어가 연봉이 36억이래요. 그냥 일반 개인이 프로그램 좀 한다고 36억 주는 회사가 됐습니까? 구글의 인공지능 엔지니어가 11억인가 되던데 그거 한 3배쯤 받더라고요.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도전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되는 엔지니어가 그만큼 엄청나게 보수받고,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잘해도, 이 안에서 입력하는 것만 잘해도 몇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직 한국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런 연습을 자꾸 함에 따라서 그런 스킬이 떨어지면은 그런 한국에서도 그런 대우를 받는 시장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1분기 안에 GPT가 수익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배분해가지고 나눠주겠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가지고 뭐 수익이 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유튜브 지금 뭐 2016년, 17년 시작한 사람들은 이미 쫙 키웠는데 요즘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는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 돈 벌고 이제는 기회 다 놓쳤다. 내가 봐도 사실은 뭐 전 방송국 우리 한국에, 그다음에 연예인들은 뭐 탤런트, 특히 개그맨들, 뭐 MC들 다 유튜브 채널 다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뭐 신동엽이나 유재석이나 만큼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쪽 프로그램 하려면 기본이 석사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예. 근데 브릭스님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생성형 AI 인공지능으로. 어쨌든 아티스트의 길은 참 배고픈 길인데, 아티스트 이 길은 또 그렇지 않은 길일 수도 있고 힘들겠죠. 그만큼 미국이란 사회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만큼 주면은 그만큼 뺏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괴롭히겠습니까? 오늘 저도 회사에 이렇게 인턴 한 명을 받아가지고 콘텐츠 학과, 그러니까 유튜브 콘텐츠 만들고 하는 친구인데 열심히 한 달 동안 트레이닝 시키면서 했는데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될지 저도 아직은 좀 혼동 상태인데 오늘 첫 테스트를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이게 바로 아까 뭡니까? GPT 스토어에서 이게 지금 뒤에 빠졌네. 컴피규어라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게 그냥 자동으로 컴피규어 제가 지금 이게 마우스가 안 보이죠? 지금 이 창이 직접 입력하는 그 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만들어지면은 오른쪽에 있는 프롬프트 창에서 테스트하라고 자동적으로 메시지를 띄워줘요. 예. 이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지금 한 분이 무대 위에서 돌아다니시는데요. 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은 귀여운 캔드님이시죠? 돌아다니시면 제가 그러니까 좀 앉아주시거나 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은 예, 그냥 안 보이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쪽으로 넘어갔네. GPT 스토어에 대해서 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채팅창으로 아니면 마이크로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GPT 스토어는 아직도 뭐 돈 번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제 막 오픈하는 거 1, 4분기 안에 하는 건데,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좀 쉬운, 유튜브보다도 쉽고 뭐 인스타보다도 쉽고 블로그보다도 쉬운 게 현재 GPT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쉬운 단계에서 막 연습해보고 다른 사람 한 것을 보면서 내와 유사한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한 것을 보면서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경쟁 있게 만들어야 돼. 오늘 내가 블로그에 써놓고 오픈할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경쟁, 이제 막 알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브릭스님이 링크를 보내줬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고 내 블로그, 내 유튜브, 내 인스타, X, 그 다음에 뭡니까? 페이스북 있는 대로 막 이렇게 홍보하면 그만큼 많이 써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리면 되는 거예요, 홍보를. 처음에는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좀 무료로 서비스도 좀 해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렛츠 메이커 로고를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사실은 저거 그동안 오픈 안 됐었습니다. 오늘에서야 에브리원으로 오픈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좀 홍보를 하면서 하는 것을 연구해보고 또 제가 만들고 남들이 만드는 것을 그대로 만들면 다른데 일단 전도 테스트 삼아서 계속 시도해 볼 건데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볼 거고요. 제가 이 미더본 GPT 스토어 미더본 기회가 닿으면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많이 만들고 실제 그래서 1, 4분기 안에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이제 로고 만들기 이쪽을 이야기하는데 요 부분은 내일 제가 같이 촬영을 하러 이렇게 만나는데 아직은 뭐 구성 멤버들까지는 뭐 제가 조금 노코멘트 하려고 하는데 이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로고 예비 시안들입니다. 이렇게 아까 그 세 개가 그래서 최종 채택은 아마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게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마 하는 것으로 갈 것 같은데 조금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더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로고들을 쉽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챗GPT예요. GPT에서 만들면. 그래서 제 GPT는 이런 식으로 특화돼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챗GPT에서 이 로고 안 만들어지냐? 만들어집니다. 프롬프팅만 잘하면. 근데 그 GPT하고 뭐하고 지금으로서는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그냥 프롬프팅을 간단하게 해도 만들어준대. 근데 일반 GPT에서는 이런 것을 만들려면 흰 바탕에 뭐가 있고 어떤 콘셉트로 마이크가 있고 이런 것을 다 일일이 지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렛츠 메이커 로고라는 GPT라는 거죠. 다른 로고들은 제가 이렇게 가서 외국인들이 만드는 로고를 해보니까 뭐가 질문이 많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다들 똑똑하지 않습니까? 1 하면 벌써 10까지 갈려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유럽에 출장 다녀보면은 이 사람들한테 뭘 질문을 하면은 1부터 2, 3, 4 단계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답답해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어떤 질문을 할 때 벌써 식구를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그런 민족이고 똑똑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저 로고는 그리라면 바로 그리는데 외국의 로고 그리기 해보면은 색상은 네가 뭘 좋아하는데 어떤 컨셉인데 막 질문을 해요. 나는 그런 거 다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까지는 제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적어도 경쟁이 있다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게 왜 이렇게 심플하게 막 그려주지 자기 원하는 것은 하나하나를 다 묻기를 원하는데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죠. 예. 어른아이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챗GPT에서 지난주 열었던 GPT 스토어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브릭스님은 그쪽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데 한국 사람들 제가 이제 뭐 오랫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답답하면요 딴 생각 벌써 하고 있어요. 저는 뭐 미국 가서도 그렇고 외국 가서도 가서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기계 관련되는 장비 교육을 받아봤는데 공이 미국도 그렇고 유럽, 프랑스, 독일 다 어떤 교육을 시킬 때 그 매뉴얼에 따라서 차근차근 꼼꼼히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맞기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그만큼 똑똑하니까 팍팍팍팍 뛰어넘을 그게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 뭐 7, 8위 요새 7, 8인지 모르겠어요. 어제 10위 안이라고 합시다. 그 10위 안에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저는 그래서 레츠 메이커 로고도 뭐 질문 많이 안 해요. 그냥 그리달라면 바로 그려주게끔. 그래서 어떤 것이 우수한지는 나중에 또 승부가 나겠죠. 저도 이것을 가지고 계속 놔주고 이거 에디팅이 가능하거든요. 한마디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한번 만들어 놨다 해서 끝이 아니에요.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분명히 로고가 제게 뒤처질 수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트렌드는 잘 잡았다고 봐요. 뭐 여러분들에게 왜냐면은 달리의 6위 안에 로고 만드는 게 2개나 있었어요. 근데 진짜 진있고 제가 이 로고 만드는 것을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벌써 오픈되기 전에 제가 로고 만들기 시작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로고를 만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로고 만들었는데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탑 6위 안에 로고 만들기가 2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는 트렌드 하나는 잘 짚었다고 판단을 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잡아나가야 되는 거죠. 인기 있는 것을. 그래서 초창기 때는 무조건 벤치마킹 할 때 한 20위권 안에 있는 걸 나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면은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휘자 로고를 이렇게 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어쨌든 중간에 있는 게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원래 2개, 3개 안 그려주는데 지휘자는 내가 맨날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그래줬고요. 요 앞에 있는 것은 나는 이 로고를 그리면서 저는 나름대로 이때까지 항상 아이디어 같은 것을 좀 잘 낸다고 항상 자부하고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로고를 만들어 드리면서도 순간적으로 참 어떤 특징들을 좀 잘 만든다.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은 제가 신공훈 님도 만들어 드렸고 뭐 브리스 님도 만들어 드렸고 많은 분들이 제 로고를 호호 님도 만들어 드렸고 오선지 님도 만들어 드렸고 다솜 님 만들어 드렸고 이유 님 만들어 드렸고 응수진 님이랑 사자수 님도 만들어 드렸고 많은 분들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분들을 제가 따로 이렇게 뭘 안 하더라도 그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미덕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예, 브릭스님 가세요. 예. 1대1이에요. 이겨야 될 건데. 아이고. 축구는 나중에 뭐 제가 그냥 하이라이트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2번째 이런 로고. 그 다음에 이 마이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 어쨌든 유튜브 하는 이런 로고로서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이쁘지 않습니까? 호몽은 지금 제가 최종본을 여기 안 놀렸구나. 요거 말고 제가 이제 캠핑을 자주 다녀가지고 호랑이에다가 옆에 캠핑카
스타렉스 캠핑카 한 대 넣고 호랑이가 그려져 있고 밑에 호몽이라고 그린 걸로 일단은 최종 확정해가 당분간 쓸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콘셉트이 들어가가지고 다시 블로그를 시작했으니까 배너 만들 때는 또 호몽이 또 다시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뭐 금방금방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몽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 카카오톡 채널에는 그 로고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예. 호몽으로 해가지고. 호몽이 호랑이의 꿈인지는 알죠? 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난주에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역도하는 제 아들 로고. 이 친구는 운동을 하는 친구 중에서도 역도하는 컨셉이 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그려드렸고 이 호천사 제 와이프 로고인데 천사 모습을 이렇게 그렸고 제 딸은 직접 뭐 그릴 컨셉이 없어가지고 딸이 하는 앙팡 이렇게 해가지고 테리어 강아지를 그렸는데 이거는 보는 사람들마다 다 멋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로고였어요. 그래서 다음 넘어가라. 예. 그 다음에 제가 그려준 제 가까운 사람들 홍보를 해드려야지. 김명재님은 뭘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미드업 할 때 항상 항공기 관련되는 미드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기 컨셉으로 그분이 단발이에요. 올해 어쨌든 뭐 정확한 나이는 제가 뭐 공개 안 해도 되겠다. 어쨌든 중년의 단발로 했는데 상당히 이렇게 스피치 강사로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런 느낌으로서 좀 가지고 위해서 제일 심플하게 그렸고 여기에 MK조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분 누군지 알죠? 요리고미 문자님. 요리고미 문자님. 멜리사님 아까 오셨던 거 아닌가? 예. 그 다음에 신공원님 님도 제 로고를 인스타에 딱 박아가지고 잘 쓰고 계셔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제가 잘 써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저는 마냥 무료로 갈 것은 아니고 본인이 잘 못 그려가지고 나중에 하면 저 한번 알바도 해볼까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떤 창작자의 아이디어가 로고를 만들 때 근데 이것을 많이 만들다 보면 저도 자동적으로 도사가 되지 않겠냐 싶어서 하다못해 한 개 뭐 1,000원을 받든 5,000원을 받든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도 싶어요. 나야오님 뭐 카메라의 도사고 유튜브에서 나야오님 이렇게 만들었고 대레사님은 수화하는 대레사님으로 제가 그려드렸죠. 너무 젊게 그렸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민누찌님 나가셨을 건데 민누찌님 그림도 실무보다는 좀 못한 것 같은데 민누찌님 이보다 더 이뻐요.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행복희님 플로거티 하는 이런 식으로 주실 건데 이것도 행복희님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솜님도 이게 약간 이제 큐비즘 스타일로 피카소가 그리는 어떤 그런 스타일로 제가 녹여들었는데 다솜님도 글자는 조금 제가 초창기 작품이라죠. 미숙한 거고 브릭스님 아까 왔다 가셨는데 예. 그렇죠. 민누찌님도 잘 그렸는데 키즈 글자가 좀 틀려가지고 예. 다솜님도 뭐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그려드릴게요. 뭐 그리는 거 제가 어떤 팝아트 스타일로 그려달라고요? 메모를 해야 되겠네. 기억했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니요, 제 거 약간 팝아트적인 게 보인다고요. 요게 팝아트. 요거는 네. 팝아트 스타일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미드업 할 때 여러 가지 미술 사조에서 했죠. 이거는 큐비즘 스타일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피카소가 큐비즘, 이렇게 피카소 그림하고 유사하게 그렇게 해석을 한 그림이에요, 이게. 예. 팝아트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안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행복희님 요 그림은 그럼 참고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로고 만들 때 제 미래점 메이커 로고에서 만들면 쓰시면 이제 행복희님은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미래주의 스타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릴 때 어떤 기법으로 그리라 로고를 그리더라도 제가 막 저는 사실 20가지가 아니고 미드할 때는 20가지만 했는데 한 50가지 이런 기법들을 다 테스트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어떤 컨셉으로 그리는 게 맞겠다 하는 그 그림을 적용해 가지고 사실은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리는 레벨하고는 좀 다릅니다.
멋집니다.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거고. 그 다음에 대만 앨리스님 지금 네, 북해에 보내가지고 계시죠. 예. 대만에 있는 그 고궁박물관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만 앨리스님 그런데 상당히 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비마님은 그림은 마음에 드셔 하셨는데 글자가 마음에 들어.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왜? 이 초창기 때 제가 글을 요 안에다가 글을 먼저 소비마를 적으라 했는데 아직도 챗GPT 단점이 영어를 써달라고 하면은 되게 멋이 없게 써줘요. 정확하게 안 써줍니다. 오자를 뭐 두 자를 써준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 써줘. 그래서 요즘에는 글자를 써달라고 안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희윤쌤이 이거 만들면서 처음 이제 그렇게 나갔는데 위에 그림 따로 그리고 따로 이렇게 글자를 써가지고 로고를 왔어요. 이중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 오선진님 안녕히 가세요. 두 번 작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요것도 글자 적는 어떤, 저는 이것을 복잡하게 뭐 미리캔 버스나 이렇게 가져와서 복잡하게 작업하지 않고 어디든지 작업이 가능한데 휴대폰에서 가능하면 끝내려고 해요. 포맷을 잡아가지고. 심플하게. 근데 나중에 돈 받고 뭘 한다 이러면 좀 더 정성스럽게 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흑백 로고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마상구님 이거 주니까 좋아하시던데 어쨌든 간에 이런 로고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컬러풀하게 하는 거. 막대사탕님도 이거 되게 마음에 드셔 하셨어요. 롤리팝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금방 오선지님 나가셨는데 이게 오선지님 문자김 해가지고 오선지님 그거거든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GPT 스토어에서 수익화하는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제가 그 GPT 스토어에 Let's Make 지금 사실은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이 유료 사용자만 쓸 수 있다 그러거든요. 나중에 링크를 제 인스타에다가 항상 이렇게 남길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벤트 알려드리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유료화에 해당된다면 한번 라이온킹 이 부분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이제 요새는 미더블 안 하실 건데 원래 이 프렌드에서 활동하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 모임 커프에서 만났는데 서울사라님이라고 플라멩코 하시는 분이라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잘 만들었다고. 내가 봐도 이거는 거의 프로의 수준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요 글이 챗GPT가 만들어준 글이에요. 진짜 운 좋게.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근데 그 뒤로 이렇게 글을 만들어 달라면 맨날 틀리더라고요. 라이언 킹 이것도 챗GPT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운 좋게 이렇게 멋지게 그리면 되는데 그리지 못하는 진심 언니 같은 요 그림도 제가 적은 그림이고요. 아까 희윤쌤하고 에그 위치 요것도 챗GPT가 그린 건데 너무 운 좋게 잘 나왔어요. 달걀마녀님이 참 좋아하셨습니다. 문버드도 자동으로 생성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글을 넣어가지고 로고를 만들려 해가지고 잘 만들어지면은 뭐 행운인데 안 만들어지면 과감하게 지우고 다시 적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몇 번 시도해도 한 번 실패하면 잘 안 나와요. 이유님 지금 들어와 계신데 커피 이유님 커피를 대상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그렸는데 색감도 좋고 저는 뭐 제가 자화자찬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잘 만들어진 것 같은 작품들만 지금 가져왔습니다. 누시아님 서예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잘 나왔다고 칭찬해 주셨고 마이크로 힐링님 그다음 키키카카님도 마음에 드시 하셨고요. 자 제작 이벤트 말씀드리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무료 로고 제작기를 지난 일요일까지 했는데 이번 토요일까지 이렇게 제 인스타 여기 보면 인스타에 호먹니라고 쳤습니까? 아까 예쁜 체리님도 그렇고 메모를 좀 남겨주시면은 나중에도 다시 한번 팝아트 스타일로 그려달라면 팝아트 스타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뭐 누구든지 부담 없이 제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일부러 뭐 업무 시간에 하는 건 아니니까 쉬는 시간에 해가지고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신청 누구나 하시고요. 제가 그리고 좀 올해는 시니어들 대상으로 강의를 좀 해보려고 블로그를 하나 새로 열었습니다. 설계를 조금 고민을 많이 해서 설계했어요.
저한테 도움 주신 분이 그 김병재님, 그 아까 항공유학 관련되는 그분이 또 파워 블로거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사사를 좀 받았습니다. 개인 지도를 아예 그냥 컴퓨터로 원격으로 접속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분이 하는 강의를 듣고 그 강의를 5번쯤 들으면서 제가 블로그를 설계를 했고 그 뒤로 이렇게 글 적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마디로 요즘 블로그들을 검색이 잘 되게 하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그동안 작년에 나야오님이 저보고 블로그 해라 하는데 쉽게 블로그 하려면 글 쓰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게 노출이 안 되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블로그는 노출이 잘 되게 실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노력을 하려고 제대로 설계해가지고 지금 시작하는데 글이 2개 올라가 있고 안 올라가 있는 저장글이 한 6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퇴근하기 전에 하나 더 올리고요. 이 GPT스에 대해서 하나 더 올릴 거고 나머지 글들은 이제 단계적으로 하루에 1개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제 이웃으로 이렇게 좀 등록도 저는 항상 쓰는 게 그냥 호몽으로 하고 싶은데 호몽을 누가 쓰고 있으니까 호몽리 옛날에 호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호몽이라고 기억하셔가지고 영어로 호몽리 그래서 배너 타이틀 제목은 호몽 이용호의 시니어 인공지능이고 AI 칼럼니스트 용어 제가 칼럼을 작년부터 계속 쓰고 있으니까 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 프로필이 쫙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이렇게 제 책을 근데 이게 계속 칼럼을 지금도 한국 강사신문에 쓰고 있으니까 칼럼니스트로 이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대주제 이제 GPT 스토어로 돈을 벌어보자. 1시간 동안 GPT 스토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GPT 스토어 만드는 중에서 로고 만든 것에 대해서 트렌드를 좀 잘 잡았다 생각돼 가지고 그 로고 한 것을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듯이 이번에도 한번 복귀하듯이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GPT 스토어로 돈을 번다면 어떤 카테고리에 가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걸 고민해 보시라고요. 분명히 여러분들만이 뭘 할 수 있어요. 뭐 여기 다솜님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노하우, 강의에 대한 노하우, 아니면 뭐 취미생활에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자꾸 내 관심사를 가지고 적어도 몇십 개를 만들어 보면은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체크님, 나비님 오셨네. 체크님도 GPT 스토어 몇 개 만들어 보셨어요? GPT 스토어란다. GPT스를 몇 번 만들어, 그렇죠. 몇 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게 에브리원 모드가 이제 됐으니까, 체크님한테 질문할게요. 이 에브리원 모드가 언제부터 열렸어요? 나는 지난주에 열렸고 해도 안 열리더라고요. 이 전 세계인한테 공개되는 게. 그러다가 오늘 주말에는 딴 것 한다고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내 모든 것이 이제 에브리온으로 다 이렇게 세이브가 돼가지고 그렇게 열렸는데 이러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링크를 보내주면서 내 걸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하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일단은 어떤 거 블로그 글 적는 것보다 인스타 글 올리는 것보다 쉽습니다. 인스타 글 올리는 것보다는 쉽진 않구나. 쉽습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해보시고 자꾸 하다 보면은 그리고 웬만하면은 챗GPT 딴 뭐 생성형 AI 많더라도 생성형 AI 정도 미니멈 한 달 정도 유료 결제해가지고 한번 써보시라는 말씀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 3만 원 돈 가까이 들 건데 20불이니까 후회 안 할 겁니다. 예. 면접관 만들어봤다고. 그래요. 이런 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체크님이나 브릭스님 같은 거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니까 훨씬 경쟁력 있는 요즘 젊은 청춘들한테 면접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더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AI 면접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저는 요거 나중에 저 개인톡이든지 아니면 호응방에든지 그 링크 좀 보내주세요. 저도 꼭 한번 테스트 해가지고 써보게요. 그래서 요런 써본 것을 브리스님 것도 써보고 요런 것도 해가지고 뭐 다음 주에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GPT에서도 한번 더 제가 리뷰한 것을 가지고도 한번 할 수도 있고요. GPT 스토어가 당분간 어떤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저도
여러 군데서 제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로고로 당분간 좀 밀면서 다른 것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아까 이벤트 이렇게 했듯이 제가 무료 로고 제작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저한테 와셔가지고 하는 것을 유료로 사용하셔야 되니까 일단 무료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인스타로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무료로 만들어 드리고 어쨌든 저는 이거 무료로 만들면서 계속 앞으로는 제 이제 링크를 걸어가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체크님이나 브릭스님이 나가셨으니까 체크님도 AI 면접관을 링크를 해가지고 블로그든 뭐든 자꾸 홍보 한번 해보세요.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모니터링 해보자고요. 노션에 AI Q&A 기능이 나왔는데, 요게 뭔지는 모르겠네요. 노션을 안 써가지고. 요즘 뭘 하나 쓰려고 해도, 노션도 솔직히 쓰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메모를, 요즘 와서 옛날에 메모를 하는 것에 비해서, 저는 사실 누구하고 프로젝트를 많이 하진 않는데, 양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잘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노션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것도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망설여집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쉽게 가려고 해서 그래서 무료 있는 것들 제가 아까 블로그를 만들어놨는데 시니어 관련되는 이런 블로그를 만드는 게 인공지능을 좀 쉽게 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전도사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9시에 또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채팅해 주신 체크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 좋은 밤 되십시오.